안녕하십니까. 현대건설 CS 강사 손인경입니다. 여러분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은 불만 고객이 없는 평온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시나요? 고객의 불평과 불만은 피하고 싶은 존재이며 굳이 오르고 싶지 않은 험난한 산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응대하기 어려운 고객들이죠. 악성 민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특별 민원이라고 부르기로 한 고객들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응대로 특별 민원 등반하기. 다 같이 출발해 볼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가볍게 퀴즈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나는 감정 노동자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감정 노동자입니다. 감정 노동자란 회사나 조직에서 요구하는 대로 말투나 표정을 연기하며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제가 앞서 교육에서 계속 웃으세요, 친절하게 말씀하세요 하면서 알려드렸죠? 우리는 말투나 표정을 연기하는 감정 노동자가 맞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우리는 고객 서비스의 정의부터 시작해 불만 고객 응대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챕터 2, 슬기로운 고객 응대에서는 고객을 분류할 때 일반 고객, 불만 고객, 특별 민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었는데요. 이번 지혜로운 고객 응대에서는 특별 민원에 대해 집중 공략해 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악성, 고질이라는 부정적 의미가 아닌 일반적인 민원과 달리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민원이란 의미로 특별 민원이라 한다. 기억하시죠? 단순 불편함으로 서비스 접수를 하는 일반 고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흡한 응대로 인해 불편함과 불쾌감을 느끼게 되면서 불만 고객으로 변합니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답답한 서비스에 이제 불편함보다는 불쾌감이 더 커지면서 특별 민원으로 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불만 고객, 특별 민원, 다 같은 고객 불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불만 고객은 우리가 슬기로운 응대에서 살펴보았던 컴플레인, 클레임과 같은 고객 불만입니다. 특별 민원과 불만 고객을 비교해 보자면 특별 민원은 문제를 과장해서 표현하고 정당한 보상을 넘어서 과도한 요구를 합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약점을 이용해서 언론에 보도하겠다, 인터넷에 올리겠다와 같은 협박도 하죠. 합리적인 해결책과 서비스 개선을 원하는 불만 고객과는 달리 문제의 해결과 그 방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불만 고객과 특별 민원이 다르듯 우리의 응대도 달라야겠죠? 그럼 여러분, 응대와 대응의 차이를 아시나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객을 응대한다고 합니다. 고객 대응한다고는 안 하잖아요. 응대란 물질적, 감정적 손해를 감안하더라도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해 가도록 하는 과정. 결국 고객이 우리를 다시 찾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응대입니다. 하지만 대응은 고객의 비합리적인 요구에 대해 합의나 거절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기업의 물질적, 감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대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객이나 우리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감정적 대응은 절대 금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고객을 대응하는 것이 아닌 응대를 해야겠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특별 민원 고객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해 보자면 첫째, 반복적인 불만을 주장한다. 둘째,
과도한 보상을 요구한다. 셋째,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업무 방해 및 폭언을 한다. 넷째,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 특별민원을 구분하고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섣부른 판단은 금지입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과실 여부 및 사실관계는 상급자와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 우리 잊지 말기로 해요. 특별민원 고객을 칭할 때 사모님, 사장님, 어머님, 아버님과 같은 호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고객과의 친근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종종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특별민원 고객의 경우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 이러한 호칭의 사용은 지양해주세요. 특별민원 고객에겐 손윤경님처럼 성함을 또는 고객님, 입주자님처럼 명확한 호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특별민원 고객들이 더 화를 내고 흥분하는 이유는 직원과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부 규정과 제도를 설명해야 하지만 고객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직원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니까 답답하고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한다고 느껴져 성의 없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별민원 고객들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부당한 보상 지급은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부정적인 리뷰나 악성 댓글로 인해 현대건설의 평판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 과정에서 과도한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고 악의적 요구와 불만 처리는 우리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상당히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이 외에 사회적 측면으로는 사회적 불만 요소의 증가와 모방 범죄 등이 있습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고 하고 못하는 걸 해달라고 하니까 많이 난처하시죠?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의 서비스는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이런 난처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거절받고서 기분 좋은 사람은 누구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직원의 잘못된 응대로 인해 더 감정이 상하거나 억울해서는 안 되겠죠? 거절을 받더라도 그래도 애써줬다라는 응대의 성이라도 느껴져야 합니다. 안 되는 것에 대해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이 모르는 것이 있다면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에 대한 설명이나 절차에 대한 안내 또는 다른 대안을 알려주세요. 고객이 섣불리 거짓말하는 사람, 무조건 우기는 진상으로 단정 짓지 말아야 합니다. 거절하는 서비스가 결코 안 좋은 서비스는 아닙니다. 무리한 요구에 거절하는 방법. 이유제기. 첫 번째, 이해하기. 이해하기란 내가 당신의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표현해주고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고객님, 타일 하자에 대해서 전달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고객님, 말씀 주신 타일 하자에 대해 처리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고객님, 일정 변경을 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고객의 요청 내용을 세세하게 확인하고 고객이 동의할 수 있도록 정리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이 없다면 고객들은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하면서 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흥분된 상태로 말을 듣지 않으려는 고객들에게는 고객님, 타일 하자에 대해서 처리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연락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이런 표현법으로 감정의 맥을 한번 끊고 가는 것도 하나의 꿀팁입니다. 두 번째, 유감 표현. 도움을 줄 수 없음에, 거절할 수밖에 없음에 유감을 표현하는 건데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같이 언급해 주세요. 고객님, 제가 혹시 몰라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알아보았는데요. 죄송하게도 이미 기간이 지난 하자에 대해서는 처리가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고객님, 무엇보다 오래 기다리신 만큼 빠른 처리를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업체에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죄송하게도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날짜에는 처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요구를 하는 상황이라면 과거의 노력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도 하나의 스킬입니다. 고객님,
지난번 방문하셨을 때 기간 경과 사항이라 처리가 불가하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죄송하게도 이 건은 처리 불가합니다, 고객님. 안 된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고객은 특별민원 고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추후 법적 이슈가 있음을 예고하시고 필요시 녹취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제안하기입니다. 제안을 하실 때는 앞으로 고객에게 있을 혜택과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같이 표현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적어도 고객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주고 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책임감의 표현이죠. 마땅한 대안이 없을 땐 작더라도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님,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 처리가 어려워도 비슷한 제품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다른 세대에서 이 제품으로 바꾸시고 오히려 좋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고객님, 제가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당장은 어렵지만 내일 제일 빠른 시간으로 재접수해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고객님, 지금 당장 답변은 어려울지라도 제가 다시 알아보고 3시간 내에 재연락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결국 제안하기란 고객이 거절할 것 같아서 또는 어차피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거절할 기회라도 주는 최대한의 성의를 표하는 응대가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기한 안내. 이렇게 제안까지 했는데 싫어, 무조건 해줘라고 요구하는 고객. 더 이상의 응대가 어렵겠죠? 그래서 응대 기한, 업무 범위의 한계점을 밝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고객님, 제가 안내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객님, 반복 요청을 하셔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답변은 동일합니다. 고객님,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안내해드렸습니다. 더 이상 안 돼, 못해처럼 부정적인 거절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끝까지 다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칼같이 싫어, 안 돼라고 하시겠지만 고객 응대 시에 우리는 전문가니까 거절해야 할 때라면 최대한 이, 유, 제, 기를 지키려고 노력해 주세요. 비프 원칙은 주로 소통과 갈등 해결을 위해 사용하는 원칙으로 간결하고 유용하게, 친근하게, 확고하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자면 비, 간결하게. 메시지를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전달합니다. 불필요한 설명을 피하고 한두 문장으로 핵심에 집중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고객님. 문의 주신 타일 하자건에 대해 연락드렸습니다. I, 유용하게. 고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합니다. 사실이나 데이터를 포함해서 고객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고객에게 설명하면 좋겠죠?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욕실 타일 건 접수 확인되었고 타일 떨어짐으로 확인했습니다. F, 친근하게. 대화 톤을 긍정적이고 우호적으로 합니다. 비난과 공격은 피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칭찬이나 감사한 표현을 하면 좋겠죠? 먼저 고객님께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빠르게 하자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 확고하게. 내 입장이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필요한 경우엔 단호하게 이야기하되 고객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겠죠? 말씀드린 하자 처리를 위하여 타일 업체에 바로 통보했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날짜에 방문하기로 업체와 일정 조율까지 완료했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불편 사항이나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라운지로 연락주세요. 이렇게 간단히 문제를 확인했고 접수된 하자에 대해 상황 설명과 고객에 대한 사과와 존중 표현,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기법 활용을 통해 고객은 자신의 불만이 제대로 다루어진다고 느끼게 되고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고객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응대 과정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우리를 몹시 곤란하게 하는 대표적인 유형에 대한 응대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있는 말 없는 말 할 것 없이 온갖 욕설을 퍼붓는 고객. 욕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섞여 있는 문제의 내용을 찾아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흥분한 고객의 감정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충분히 경청과 공감을 해주면서 감정이 진정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아, 욕은 왜 하세요? 뭐라고요?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경찰 부릅니다. 그 다음엔 저도 책임 못 져요. 고객님 자녀, 배우자가 라고 욕을 듣고 다니면 좋겠어요? 고객님도 라고 욕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 점잖으신 분이 욕이 뭡니까? 욕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실만한 분이 왜 그러세요?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셨어요. 그 상황이라면 저도 많이 놀랐겠어요.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제 설명을 들어주시겠어요? 고객님,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 계속 언짢아하셔서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지 고민입니다. 다음은 특별민원 하면 많이 들어보고 연상되는 됐고 책임자 나오라 그래 상급자 호출하는 고객입니다. 아니, 당신 말고 위에 결정권자 데리고 오시라고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는 규정상 팀장님 연결은 어렵습니다. 아, 뭐 장난하세요? 아, 위에 상급자 데리고 오시라고요. 최대한 정중한 태도로 전문가답게 처리해드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최선을 다한 해결책으로 신뢰를 형성해야 합니다. 고객의 불만을 꼼꼼히 체크해서 고객의 요청 사항을 정리하고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는 고객이 요구하는 상사나 다른 권한자가 아닌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세요. 제가 담당이니 다른 사람이 받아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아, 윗사람 왜 찾으세요? 고객님, 윗사람이 나오랜다고 나온 줄 아세요? 고객님, 직장생활 안 해보셨어요? 윗사람 그렇게 한가하신 분 아니에요. 사회생활 안 해보셨나요? 저는 담당자 김현대입니다. 제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 직원으로 고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최선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해결이 되도록 조금 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인 만큼 시간을 주시면 고객님을 위해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응대로도 해결되지 않는 고객, 과연 우리는 꾹 참고 끝까지 다 받아줘야만 할까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감정 노동자입니다.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부당한 요구나 문제 행동 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챕터 1에서 폭언, 욕설하는 고객, 성희롱하는 고객에서 배우셨죠? 꼭 폭언, 욕설, 성희롱처럼 법적 조치가 가능한 고객에게만 서비스 중단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반복적으로 업무를 방해할 때에도 1단계 중지 요청, 2단계 경고, 3단계 상담 종료 안내 후 상담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중지 요청, 정중한 어조로 중지 요청을 합니다. 고객님, 지금 고객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은 저희 업무 규정상 처리가 어렵습니다. 2단계 경고, 상담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합니다. 고객님, 현재 고객님은 업무를 방해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고객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단계 상담 종료 안내, 고객님, 더 이상의 고객님의 업무를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에 대한 상담 업무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웃는 표정이 고객과의 소통과 응대에 큰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오히려 나의 웃는 표정이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기도 하고 의도와 다르게 잘못된 메시지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지 웃음, 과장된 제스처, 영혼 없는 리액션은 오히려 고객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데요. 잘못된 표현으로 진정성이 없어 보여 도리어 불신을 만들거나 고객이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웃으면 독이 되는 상황 첫 번째,
고객이 불만을 제기할 때, 실제로 고객 민원 중 직원이 웃어서 더 기분 나빴다, 직원이 내 힘든 상황을 별것 아닌 것처럼 웃어 넘겼다, 나는 심각한데 웃긴가요? 라는 고객 불만들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웃음의 고객들은 무시당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고객의 불만을 들을 때 웃는 표정보다는 걱정, 놀람, 진지한 표정이 고객에게 공감의 제스처로 보여지겠죠? 두 번째, 무례한 고객의 행동에 대응할 때, 인권을 침해하는 말이나 성희롱과 같은 특별 민원을 응대할 때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응대해야 할까요? 웃으면서 응대하는 건 일반적인 고객 응대일 때입니다. 특별 민원 고객을 응대할 때 응대 포인트는 싫은 표정, 정색, 화남이 아니라 바로 표정의 변화 없이 감정이 읽히지 않는 무표정의 대응입니다. 음성은 평소보다 천천히, 그리고 낮은 음으로 차분하게 나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차분하고 단호한 어조로 대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아, 정말 진상이야. 오늘만 해도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 아, 지긋지긋하다, 진짜. 아, 진짜. 매니저님, 아까 그 덩치 큰 사람 봤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목소리만 크다니까요. 아, 진짜 짜증나네. 제가 한 대 확 쥐어받고 싶었다니까요. 아침에 그 진상 고객 아줌마 있잖아. 오늘 몇 번이나 전화 왔는지 모르겠어. 아, 진짜 지긋지긋해, 진짜. 언제 어디서든 우리 고객이 듣고 있을 수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건설의 얼굴입니다. 항상 언행을 조심해 주세요. 불만 고객과 특별민원의 차이점, 그리고 특별민원 기본 응대부터 상황별 대응 방법까지 특별민원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특별민원이라는 험난한 산을 지혜롭게 오를 준비가 되셨나요? 난 전문가야.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식의 갑질의 응대. 고객의 요구를 들어준답시고 아무런 제안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응대. 고객이 요구하지 않으면, 물어보지 않으면 더 이상의 정보는 안내하지 않는 무관심한 응대. 이런 비전문가적인 응대를 설마 하고 계시지는 않죠? 전문가로서 고객이 믿고 함께하길 잘했다는 만족감을 주는 최고의 서비스 전문가가 되시길 바라고 응원합니다. 그럼 고객은 전문가와의 소통이라고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웃으세요, 여러분. 위에서 웃지 마세요. 독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위 상황 말고는 여러분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웃는 표정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이어지고 대인관계 또는 개인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끼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웃고 싶어도 웃지 못하는 상황, 웃고 싶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적어도 웃음을 지으실 땐 무엇보다 기분 좋게 지내야 하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해 많이 웃으시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현대건설 CS 강사 손인경이었습니다.